이번에 진행될 섹션은 스타트업 초보자분들도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비기너 트랙으로 20대의 딥테크 창업에 도전한 젊은 창업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딥테크 창업을 결심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조금 후에 대표님 세 분을 앞에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듣기 힘드신 분들은 앞자리에 빈자리가 있으니 앉아서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너시아의 김유희 대표님, 뉴빌리티의 이상민 대표님, 그리고 프리딕션의 이인섭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프리딕션의 이인섭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큐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엑싯을 한 그런 프리딕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션에서 20대 청년들이 첨단 기술, 즉 딥테크 분야에서 창업에 도전한 이유와 그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적인 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딥테크 창업은 자본, 기술, 그리고 긴 개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들이 겪은 창업의 이상과 현실 간극이 매우 클 텐데요. 두 연사분을 모시고 그들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 청년 창업의 가능성, 현실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마주해 주신 연사는 이너시아 김효희 대표님과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님입니다.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대표님, 김효희 대표님부터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너시아라는 회사를 하고 있고, 이너시아에서는 여성들의 삶의 불편함들을 하나둘씩 과학기술로 해결하면서 첫 번째 시장으로 생리대를 출시했고, 동명의 브랜드 이너시아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주행 로봇 개발하고 있는 뉴빌리티의 이상민입니다. 저희는 창업한 지는 7년이 조금 넘었고요. 저희 계속해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들을 상용화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딥테크 분야에 관련돼서 20대 청년분들이 어떤 창업을 겪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혹시 청중분들이 지금 창업 초기이신지 아니면 예비 창업자이신지 혹은 이제 일반 스타트업 개발자 분들이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예비 창업자분들 있으시면은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창업 초기이신 대표님들이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제 스타트업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인 걸로 알고 두 연사분님께서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 20대에 아무래도 딥테크 분야의 창업이라는 거에 도전하는 게 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딥테크 분야의 창업을 도전하게 된 계기,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효희 대표님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공돌이어서요. 그냥 당연히 뭔가 창업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물건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런 식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다 보니 그게 창업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창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 내가 한 명의 고객으로서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자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큰 포텐셜을 내기도 했지만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대표님. 네, 저는 7년 전에 창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많이들 질문 주시는 질문이 이 대표님 왜 창업했어요? 라고 하는 질문 되게 많이 주셨는데
뭐 솔직하게 뭐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왜 창업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돌이켜 보면 저는 사실은 창업을 한 번도 생각하고 이 회사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사실 저희는 원래는 학교에서 인공위성 만들고 로켓 만들고 이런 조그만 그 어떻게 공학적인 뭐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는 팀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되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사실 여기 앞에도 앉아 계시긴 하는데 네, 유중희 대표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제가 최근에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옛날에 미팅 로그가 우연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중희 대표님과의 로그가 이렇게 메모장에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 회사에 대한 어마무시한 이렇게 피드백, 그러니까 이 대표님은 비즈니스 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뭐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돌아보면 그런 아픈 피드백이 저희를 창업을 계속하게 하게 하는 동기가 오히려 되고, 대체 창업이 뭐길래 내가 네,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지? 라고 한 호기심까지 이렇게 뭐 정말 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 근데 정말로 저는 창업을 되게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고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는 사실 피벗을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피벗을 하다 보니까 진짜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어떤 그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려움은 제가 어려움 얘기할 때는 전 지금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항상 생각하는 게 창업 되게 자전거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려고 그러고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또 너무 빨리 달려서 구성원들이 힘들어하고, 뭐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스릴 있게 나아가는 것들, 그게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위기, 또 그걸 극복하는 방법, 뭐 이런 건 것 같습니다. 네. 피봇을 많이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피봇 과정이나 혹은 이제 조금 이 아이템은 버릴 수 없었는데 버리게 됐다, 약간 이런 스토리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버릴 수 없는 아이템은 없었어요. 다 버릴 수 있었어요. 다 버릴 수 있었는데 네, 좀 창피합니다. 진짜 다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인공위성을 만들다가 로켓을 만들다가,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또 뭐 헛짓을 좀 하다가 저희 게이밍 디바이스를 만들다가 갑자기 킥보드의 안전장치를 만들다가 뭐 지도를 수집할 수 있는 매핑 디바이스를 만들다가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중간중간에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제외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피봇의 역사가 너무나도 유구하게 많은 회사예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요건 좀 주제에서 벗어난 걸 수 있는데 사람만 피봇이 안 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 아이템은 계속 피봇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조차도 지치는데 같이 창업을 시작했던 창업 팀원들이 지치기 시작하면 다 같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아니야 형 처음에는 이래요. 형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피봇을 7, 8번 하면 형 마음대로 해. 어차피 형 마음대로 피봇 할 거잖아. 나는 그냥 열심히만 할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난 열심히만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게 항상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제가 날 도와준다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여서 제 얘기하고 싶은 건 사업 아이템에 놓고 싶지 않은 거, 뭐 버리고 싶은 거 다 버리고 싶어도 사람은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네. 아무래도 두 대표님 모두 이렇게 힘든 과정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혹시 이제 창업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혹시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나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다 없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 순간 그렇지 않나요? 아마 대표님도 이렇게 질문 듣자마자 이상민 대표님도 씩 웃은 이유가 하루하루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특히 힘들었을 때는 그냥 창업 초기에 이 기술 창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끝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제품을 낼 수 있는가, 끝은 없잖아요. 그리고 얘를 어디까지 기술로 개발할 거고 어느 선에서 우리가 제품화할 거고 고객들한테 출시할 건지는 사실 끝이 없는 싸움이다 보니까 이 터널이 끝나기는 하나 좀 그런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막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총기 창업자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그런 느낌을 느끼실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뭐 어딘가에 취직을 하면 이렇게 계속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언젠가 뭐 과장, 차장 내가 승진을 해가지고 어떤 모습이겠지가 그려지는데, 창업자는 내가 꿈꾸지 않으면 그 모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아직도 내가 꿈꾸지 않으면 당장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팀원들이 많아도 그 팀원들한테 계속 꿈을 심어줘야 되는 건 대표인데, 가끔씩 대표도 헷갈리거든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헷갈리는 게 되게 불안했어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근데 하루하루 더 열심히 창업을 하고 더 열심히 회사 일을 할수록 느낀 건, 가끔은 몰라도 되고 가끔은 좀 넘어져도 되고, 그냥 내가 정말로 우리 회사가 잘 갈 것 같은 방향들을 제시하면 그 길들이 쌓여가지고 우리 회사의 모습이 되는구나, 좀 자신감으로 붙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초기보다 지금 더 사실 회사는 더 힘들지만 요즘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순간이 올 때 어느 정도 회사의 볼륨이 커지게 되면은 감히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못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나만 보고 있는데 어딜 감히. 그래서 사실 지금은 뒤에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직원들이 있어서 힘들다는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컴업 오느라 제가 오늘 출근을 못하니까 어제는 한 새벽 3시 이 정도까지 회사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같이 남아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같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팀이 있고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민 대표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저희 회사는 너무 항상 위기가 맨날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는 위기에 어떻게 극복했냐, 혹은 위기가 없었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는 100명이 있어도 어려웠고 120명 임직원이 있어도 어렵고 50명이 있을 때도 그때의 고민들이 항상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은 너무 자전거 같은 존재고, 그 자전거가 계속 커지거든요. 자전거가 계속 비싸지고 더 커지는데, 그때마다 대표이사가 진짜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업을 저도 이제 7년이 넘게 하고 있지만 정말 예상 밖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게 고객사와의 일들이 됐던, 혹은 저희의 투자의 이슈가 됐던, 인사적인 이슈가 됐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여기까지 터지지? 정말 어떻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시나리오까지 갈 수 있지?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창업을 했을 때 J커브를 그리지만, 사실 J커브는 되게 매크로하게 그 현상을 바라봤을 때의 일이고, 마이크로하게 들어가면 그 J커브 안이 엄청 요동치거든요. 그럼 거기서 위기를 항상 어떻게든 이게 진짜 로컬 오브 미니만지, 그러니까 로컬에서의 정말 최악의 상황인지 아니면 진짜 큰 상황에서의 진짜 악의 상황인지를 구분하려고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평정심을 가지고, 물론 저도 잘 못하긴 하지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제1 원칙이 뭐지? 계속 그걸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딥테크 분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창업 초기 일반적인 인식이 창업 초기에 이제 자본도 많이 들고 기술적인 러닝 커브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상민 대표님부터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본과 기술. 네. 일단 그 개발자분들과 딥테크 창업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지만, 저도 개발을 했었지만 항상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개발자의 시선과 사업을 하는 시선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답은 누구도 모르거든요. 개발자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업 직군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개발자와 사업하는 분들이 아무리 싱크를 맞춰도 안 맞아지거든요. 개발자는 여기까지 가야 이게 제품이지, 이거 어떻게 지금 당장 테이프아웃 시킬 수 있습니까? 사업은 그럼 나한테 이거를 어떻게 팔라는 겁니까? 대표는
매출에 대한 압박을 이만큼 주고 있는데 난 지금 당장 팔아야겠는데 라고 했을 때 그때 정말 경영진 대표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경영진이 흔들리거나 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 다 같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하고, 자본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 스타트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 저도 최근에 느끼지만 자본이 계속 투입이 돼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안 심리일 수 있거든요. 아, 이 회사는 계속 자본이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자본이 들어가야 되지? 근데 흑자 전환을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투자자와 또 우리 실제 내부의 계획을 어느 정도 싱크하면서 맞춰가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딥테크 회사가 어찌됐든 간에 자본의 힘이 없으면 성장하기 힘들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거의 참인 명제에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자본을 안 쏘면 그만큼 기술 흐름에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은 딥테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로컬 비즈니스가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가기도 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역으로 글로벌 자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회사의 경쟁사인 모 회사는 최근에 그냥 IPO를 해서 거의 2천억을 자금 조달을 했어요. 혹은 저희 뭐 경쟁사는 저희보다 실적이 안 좋은데도 뭐 500억, 1000억을 자금 조달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결국에는 비용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자본으로 이길 수 있느냐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명확한 답은 못 찾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 두 가지가 되겠죠. 아니 우리가 정말 그냥 미국 회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미국 회사보다 인건비가 한국이 일단 싸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다 막으면서 또 가격적인 이점으로 밀고 나가거나 그렇게 사업적 성과를 내거나 뭐 두 가지 중 하나일 텐데 둘 다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루에도 우리랑 같은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은 많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로봇 스타트업을 하려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뭐 각각 주목하는 문제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결국 시장에 나와서 경쟁을 할 때 전 기술이 어떤 차별점을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정말로 믿는 공돌이입니다. 그래서 기술 스타트업이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더 힘든 것도 알지만 남들보다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차별점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자본 조달이 무서워서 시작을 못 한다는 건 조금 그래도 타파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뭐 뉴빌리티도 그리고 이너시아도 퓨처플레이 같이 기술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엑셀러레이터 혹은 투자자들을 잘 만났을 때 시너지가 엄청 나고 여러분들이 기술 스타트업을 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회들도 나라에서 주는 기회 그리고 투자 씬에서 주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창업의 허들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저는 더 잘할 수 있는 요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가지고 이번에 개인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뉴빌리티가 삼성전자로부터 투자를 받았어요. 이 투자금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자본을 활용할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받은 지 1년이 돼가지고 근데 그 자본은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항상 어려운 부분은 그런 건 것 같아요. 물론 업에 따라서 특성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자본을 되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딥테크 스타트업에서 자본을 활용하는 건 결국에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건비에 얼마를 쓰냐를 봤는데 거의 65% 이상을 인건비에 지출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35%는 뭐 양산, 생산 또 그냥 판관비 뭐 이런 거던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기술 스타트업이든 일반 스타트업이든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 사실 기술을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는 사실 되게 이게 정성적인 거잖아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되게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회사를 하시다 보면 시간 관계에서 제가 많은 얘기를 못 하긴 할 것 같은데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거에서 신용 평가, 기술 평가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건 되게 정량적으로 하거든요. 너네 회사에 박사가 몇 명이야, 석사가 몇 명이야, 특허가 몇 명이야. 근데 사실은 같이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사가 있다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지 않을 경우가 있고, 오히려 석사가 훨씬 더 개발을 잘할 수도 있고 학사가 훨씬 더 석사 박사보다 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을 찾아내고 그런 분들에게 투자하고 하는 것들에 저희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과도 다양한 협업을 아직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는 스타트업이지 삼성전자의 문제를 푸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도 아니고 계열사도 아니고 하나의 그냥 투자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우리의 아이템을 쓰게 만드는 거에 역할이 있겠지만 그들의 제품을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뭐 물론 그들의 제품을 만드는 거에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정말 딥테크 스타트업일수록 자본을 영리하게 써야 되는데 결국엔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을 뽑고 계속 관리하고 그들을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사가 만족하게 하는 거,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너시아 김민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올해 이너시아가 큰 매출 성과를 이뤄냈잖아요. 그 매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노력이 가장 크게 빛을 발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품 출시한 지 지금 만 2년이 됐고 처음 출시한 해 2.4억, 2.5억, 그리고 그 다음에 25억, 그리고 만 2년이 되는 올해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250억 해야지 이제 000이 맞는데 라임을 맞추지 못했는데 그동안 저희 회사의 규모가 한 번도 안 커졌어요. 그러니까 명수의 규모가.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그때 맨 처음에 출시했을 때 사람과 지금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만 계속 확장을 해왔다는 얘긴데요. 당연히 엄청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만들어야 되는 매출액이 인당 한 10억 정도로 저희는 잡고 왔었기 때문에 정말로 스타트업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못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요. 그래서 그 팀원들한테 계속 큰 꿈을 심어주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같은데요. 기술을 막 개발할 때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걸로 매출을 크게 낼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다른데, 스타트업은 이걸 하기 위한 사람들을 계속 뽑아내기는 어렵거든요. 계속 규모를 막 늘리면서 가기는. 그래서 결국은 팀의 정신 자체나 팀이 집중하고 있는 문제를 대표가 끊임없이 심어줘야 되는데, 대표도 사람이잖아요. 2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완전 다른 고민을 하고 그 다른 얘기를 계속 입으로 뱉어내야 되는 게 스스로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말 되면서 막 살도 엄청 많이 빠졌고 좋습니다. 다이어트도 자동으로 했는데 이때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게, 대표도 처음 가는 길이니까 좀 틀려도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되게 일맥상통한데, 처음에 기술 개발을 할 때 제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혹시 틀렸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어가지고 정답에 맞는 어떤 문제 푸는 방식이 아니면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틔우는 동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혹시 틀렸으면 어떡하지? 계속 불안했는데 어느 날 주변에 되게 매출을 잘 내고 계신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다 알아? 너도 물어보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큰 힘이 됐었고, 실제로 올해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출이 한 4배 정도 성장하는 동안에 헛돈 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술 개발한 것 중에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제품 출시까지 못 간 것도 있고, 제품 출시했다가 재고로만 쌓여버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매크로하게 보면은, 대표님이 아까 매크로하게 봐야 된다 했는데,
전체 회사는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대표들의 어떤 마음가짐 자체가 조금 더 가볍게 내가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연장선이다. 이 곡선 안에서 나는 가끔 꼬꾸라질 수 있고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솔직하게 터놓는 게 저희 회사에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인상 깊은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그렇게까지 또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저희 혹시 마지막으로 창업을 이제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혹은 이제 좀 창업에 대해 관심 많은 분들에게 한마디씩 정도씩만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행사의 목적과 맞지 않는 이야기일까봐 조심스럽기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네.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도 진짜 생각한 게 뭐였냐면 내가 창업 왜 했을까 대체? 라는 걸 했어요. 정말로 너무 우울하게 이걸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착하게 얘기해서 창업을 왜 했을까 대체였고 솔직하게 진짜 창업 왜 했지? CX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진짜로 창업이 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오늘 진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일 됐더니 이게 뭐야? 갑자기 계약을 다 딴 것 같았는데 다 없어지고 갑자기 기대 안 했는데 갑자기 막 발주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투자가 다 된 것 같다가도 갑자기 다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창업을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이 모든 물결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을 대표가 있어야 되고 계속 팀 얘기하는데 적어도 공동 창업자가 많아서 내가 쓰러져도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못해도 4명 정도, 3명 정도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시기를 정말 희망하고요. 네, 시간 10초밖에 없어서 네, 빨리 하시죠. 저는 대표님들이라면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장선 상에서 받아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하루하루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업을 하면 이 기간을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뭐 대표님이 막 비속어까지 나올 만큼 힘들다 하셨는데 힘들지만 그럼에도 내일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작을지라도 초라할지라도 이게 내 회사를 위한 일이고 내가 꿈꾸는 그 사업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기쁠 수 있다면 그때 창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이 뜻깊은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이 무대 끝나고 백스테이지 쪽에서 두 연사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